김건희의 그런 범행들뿐만이 아니고 윤석열의 잔당들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최근에 눈여겨보는 보도 중에 하나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뻔뻔하고 끝까지 윤석열을 지키려고 했던지를 이제는 알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쏟아진 보도가 굉장히 많이 많아요. 있어요. 네. 이제 박성재 장관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이 내용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뭐 네. 어떤 거냐면은 네. 일단은 비상계엄 당일 상황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은 12월 3일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가지고 법무부 국시장에서 불러 모읍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특히 이제 검찰국이라는 데가 검사들의 인원에 대한 파견 문제를 결정하는 부서인데 거길 상대로 합동수사본부 쉽게 얘기해서 여인형을 위시한 군이 중심이 될 합동조사본부에 파견할 검사 관련된 내용들을 검사를 파견해라.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새롭게 알려졌고 그에 이어가지고 12월 7일 날 계엄이라서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이제 여러 국무위원들이 나왔는데 당시에 12월 7일에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거죠. 박성재도. 예. 박성재와 법무부의 과장 한 명이 동석하고 있었는데 우리 또 이상민이 하는 발언을 보면서 뭐 내란 관련 발언을 보다가 박성재가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고 했더니 정말 그 용감한 그 법무부에 있는 과장이 계엄 선포에 의한 친위 쿠데타는 내란이 맞다는 게 확립된 법원의 판례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얼어붙은 분위기였는데 그 이후에 이 과장을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폭언에 가까운 일들이 있었다, 꾸짖었다 이런 게 이제 기사의 내용인데 여하간 박성재라는 사람은 비상 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심지어 여러 가지 중호의 정황까지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주목했던 12월 4일에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동의 핵심 멤버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당시는 야당 의원들이죠. 야당 의원들이 그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비판할 때마다 꼿꼿이 써가지고 째려보고 항의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막 대응하고 이랬던 맞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심우정 총장하고도 3번이나 통화한 내용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심우정 총장은 비화포는 갖고 있었지만 드러나는 그 단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여인영의 통화, 그러니까 법무부의 검찰국을 통해서 파견 검사를 합수부에 파견할 검사를 알아봐라라고 지시한 거 포함해서 비상계엄과 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증거가 드러난 거고 여기에 연동되어서 심우정 총장의 개입설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다.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그날 밤에 11시 1분, 13분, 그다음 이튿날 0시 25분에 박성재와 심우정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쵸. 상식적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통화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엄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쵸. 그 내용이 특히나 어떻게 불법적인 계엄 속에서 합동수사본부를 지원하기 위한 검사 파견이라고 한다면은 두 사람은 죄책이 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렇죠. 그건 뭐 상식적으로 그 계엄 선포하자마자 그렇게 통화를 했다는 것은 미리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 우리 국민들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유 지금 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통화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발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 법을 전공해서 법무부 장관을 하는 사람이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 소리를 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자기가 옹호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그렇죠. 되어 있지 않으면 네. 나올 수 없는 발언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박성재 부분도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 최근에 또 이 추경호 그 전 원내대표 관련해 가지고도 이정주 기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제는 이제 조경태 그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누구랑 한덕수랑 통화했다는 게 나왔고 오늘은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가지고 홍철호랑도 통화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홍철호 네.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고 윤석열이 계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네. 추경호 원내대표를 제가 한번 만나봤었어요, 사실은. 언제? 네, 요 산 이후에 한 달 전쯤인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추경호 원내대표 이게 보고 계실지 모르는데
뭐 제가 뭐 그 정도까지 의리를 지킬 그건 아니에요. 저는 경영팀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밥 추경호가 돈도 안 주잖아. 경영팀이 지급하잖아요. 저희가. 네. 제가 돈 줘도 안 받아요. 반클리프 좀 받을게요. 네. 모조품이라도. 근데 그 추경호 대표가 이제 어떤 게 있으면 밥 먹는데 이제 간만에 이제 좀 만나서 마음고생을 좀 했나 봐요. 아, 당연히 했겠지. 네, 그래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뭐 주섬주섬 꺼내더라고. A4 용지로 된 그 4장의 A4를 꺼내요. 그 계엄이 12월 3일 22시 23분에 이제 만약에 선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시간별로 있죠. 이게 올 칼라로 뽑아가지고 왼쪽 열은 시간이야. 오른쪽 열은 자신의 행동이에요. 자신의 위치. 뭘 했는지를. 네. 그리고 항목이 어떻게 됐냐면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했더라고. 그 원내대표씨 고생하셨더만. 칼라로 주섬주섬 그냥 밥 먹는데 뭘 안 오죠 이렇게. 기자들한테 네. 나의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거구나. 쉽게 네, 얘기해서. 그 약속을 나 억울해요. 네, 그 약속 제가 잡았거든요. 갖고 네. 이 기자들이 보면서 뭐 이걸 보는 거예요. 오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추경호랑 추경호 해명 네. 기자 얘기를 그러니까 왜 여기서 하냐 저한테 지금. 보죠. 이 친구들이 너도 짰지. 밥 먹는데 지금 클리프 받았지. 넌 뭐 받았니? 뭐 받고 지금 추경호 홍보하니?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주섬주섬 뭘 갖고 와서 나눠줘요. 밥 먹는데 제가 아니 의원들하고 우리 밥 먹을 때 뭐 보면서 밥 먹은 처음이에요. 여의도에서. 그러네. 근데 그게 그렇구나. 세세하게 뭐 몇 시에 재밌다, 전화 재밌다. 받았니? 뭐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 A4를 올칼라로 뽑아가지고 시간대별로 자기가 있었던 그 장소와 뭐 당사라고 가라 그랬다. 그때 당시에 어떤 증거 있죠. 알리바이. 뭐 행위, 장소 그리고 그 장소에 있었던 이유. 네. 이걸 구체적으로 막 칸을 해가지고 A4 4장으로 올칼라로 빨간색 국민의힘 아니, 해가지고 특검 막 예행 연습한 거네 쉽게 얘기해 조사. 네, 설명하더라고. 갖고 저희는 듣고 뭐 그러시겠죠. 밥이나 먹읍시다. 아니 이 이정주 기자한테 물어봅니다. 당시에 이제 올칼라로 된 네. 4장짜리 네. 문서를 받기 때문에 네. 그 행적 중에 홍철호랑 통화한 게 있고 네. 한덕수랑 통화한 게 적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 봐봐. 네, 없어요. 불리한 건 쏙 빼놓고 네. 유리한 것만 작성하면 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아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뒤늦게 물어보면 말하잖아요. 사실 윤석열과 통화한 게 나중에 나왔잖아요. 사실은 추경호 자기가 말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털리면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날 그래서 그 주제 중에 저희가 물어봤어요. 혹시 윤석열이 전화했는데 그 이제 무슨 통화를 했냐 그래서 예,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뭐 답변을 기대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거짓말 하겠죠. 예.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요약을 하면 2가지예요. 자기도 정신이 없어서 급한 거에 전화가 왔는데 앞에 뭐 주저리 뭐 무슨 부정선거 하이브리드 전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추경호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새끼 미친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정신이 나가가지고 계엄 때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블라블라 하는데 네, 블라블라 윤석열에 하다가 대하여?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막 하는 이유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왜 해야 되는지. 정부 이유에 대해서. 왜 했는지를 네, 하고 네. 나서 전화를 했으니까 네. 내가 자네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막 설명하고 마지막에 늦게 얘기해서 미안하다. 이거만 딱 남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사실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추경호는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 당일날 반드시 국회의원이라면 해야 되는 것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을 집결시켜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에 참여를 시켰어야 됐어요. 그런데 추경호는 제가 목격자라고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월 3일날 그 밤에 원내대표단 일행을 끌고 저 기억나요. 이미자 조지현. 제가 다른 사람들은 어둑어둑했는데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추경호, 이미자, 조지현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 의원회관 출구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길로 해서 나가고 저는 월담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끌고 들어가야도 시원치 않을 판에 끌고 나가? 왜?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렇네. 어제 그 조경태 의원이 나와서 한 얘기 가운데 굉장히 주목해서 들어야 될 것은 텔레그램 방에 분명히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라고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당사로 가라고 했다가 어디로 가라고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텔레그램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라는 얘기를 어제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추경호의 범죄가 매우 위중하다. 그러므로 이 사람 빨리 불러다 조사해라. 저는 어제 조경태 의원의 주장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 빨리 친윤을 좀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추경호 조사를 촉구하는 그런 입장의 내용을 얘기한 거 아니냐. 근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추경호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
그 의혹들이 있어요. 20억 수수설부터 그쵸. 시작해서 내부에서.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내란 특검에서 해야 될 것은 왜 본인이 해야 될 확실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네. 계속 교란을 했냐. 그 과정에서 정무수석 홍철호랑 통화를 하고 그리고 한덕수랑도 한덕수랑 통화하고. 7분이나 통화를 하고 무슨 모의를 한 거냐. 이거 불러다 조사해야 되는 아니,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화가 나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의결권이 없는 시민들은 다 국회로 달려오고 그 의결권이 있는 사람들은 당사로 도망가고 그 저는 경상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뭐 사실은 원외 인사죠. 근데 이렇게 직업 소명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원내에 있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원외 인사들도 정말 많은데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을 하고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있고요.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이제 저희 조국영 신당도 이제 급하게 막 긴박하게 가면서 다들 모여주십시오.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뭐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비켜 이런데 뭐 안 되다가 뭐 시끄러 임마. 그랬는데 우리 신장식 의원이 어디 국회의원 길을 막아 하니까 이게 홍해가 갈리듯이 쫙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결기를 보이면서 사실은 들어가면 네. 그 지키고 있던 그 정경들도 사실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는 것인데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조국현 신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런 결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 총칼을 앞세워서 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데 이 작자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생각이고